김코브입니다. 어제 공개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개인적인 감상 들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좀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히 줄거리를 좀 요약하면서 들어가 볼게요. 1960년대 해녀의 딸로 태어난 우리 애순이가 그의 대사에 따르면 왜 자꾸 내 걸 뺏어가? 왜 나만 자꾸 뺏겨야 돼? 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뭐 상실 그리고 어려움 계속 마주하게 돼요. 그러면서 인생을 막 헤쳐나가는데 그 옆에는 항상 무쇠라고 하는 듬직한 우리 박보검 배우가 역할을 한 관식이가 옆에 있죠. 그래서 이 둘이 풋풋한 사랑 그리고 결실, 가족이 돼서 하나가 되고 그것들을 막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. 개인적으로 4시간, 그러니까 총 16부작 중에 4부만 어제 공개돼서 4시간을 어제 새벽에 달렸거든요.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뭔가 계속 먹먹한 거예요. 슬프고. 분명히 난 보면서 웃고 통쾌해하고 분노해하고 뭔가 주인공들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즐겁게 본 것 같은데 뭔가 눈물도 많이 흘렸고 왜 이렇게 슬프지? 먹먹하지? 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이기도 했거든요. 근데 왜 좋지?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 두 배우가 나왔던 예전의 드라마 중에서 나의 아저씨, 응파를 참 좋아하거든요. 인간의 오욕칠정 가운데 뭐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딱 초점 맞춰서 뭔가 풀어가는 드라마도 재밌지만 이 수많은 감정들을 막 버무려 가면서 수많은 인물 군상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이걸 녹여서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저게 인생이지 하는 묵직한 뭔가 감정을 느끼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딱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 거예요. 시대는 다르고 그때 상황이 저 연배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 상황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가 위화감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감정에서 막 몰입해서 보다 보면 주인공의 인물에 나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도 저렇지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 드라마인 거죠. 뭐 대표적으로 저는 예시로 4부에서 뭐 그런 게 다뤄지거든요. 계절에 빗대서 인간의 인생을 표현을 하는데 봄이 꺾인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봄이 꺾였다는 거를 막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 이런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. 아이유 배우가 역할을 했던 애순이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꿈을 접게 되고 딸 금명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행복을 찾는 모습들이 막 그려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그 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어느 순간 내가 꺾였구나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 그럴 때는 그냥 슬픔에 젖거나 이걸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우가 실제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한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모습들이 일종의 감동을 줘요. 그 감동이 내 인생을 빗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떻게 보면 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의 그 어린 시절, 엄마가 꿈 많았고 그런 걸 꿈꾸고 뭔가 봄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기를 살았을 텐데 그거를 상상해 보는 시간을 인생에서 할애하는 건 굉장히 아주 극소 시간인 것 같아요. 아예 안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저조차도. 근데 우리의 엄마, 가족들, 뭐 할머니들 저랬겠구나를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아주 개인적인 삶을 사는 입장에서 그동안 어떤 세대 간에 뭔가 벽이 있었던 게 적어도 깨지지는 않을지언정 약간 투명해지고 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뭐 인생 살면서 뭐 도움이 돼라고 실효성으로 보면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위안과 뭔가 이런 걸 주는 것 같거든요. 해소되는 기분을 좀 주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뭐 봄이 꺾인다는 것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화두를 드라마 내내 많이 줍니다. 자식과 부모의 뭐 관계라든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커서 나의 자식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등등 해서 4부작 앞으로 12부작이 남았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많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봤을 때 아이유 박보검이 유채꽃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그냥 또 풋풋한 어떤 로맨스 시대극인 포맷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얕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진짜 이게 긴 시간 동안 이걸 보여주면서 아주 이것들을 끌어내겠구나. 나조차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내겠구나. 그리고 나에게 위로감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방식이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답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
시대극에서 뭐 응팔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집기 같은 거, 가구 같은 거 배치해서 보여주고 그걸 약간 빛바랜 형식의 필터를 걸어가지고 보여주다 보면 향수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미장센으로서 참 좋지만 이 드라마에서 저는 특히 좋았던 거는 거기에 뭔가 색깔을 곁들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하다못해 예를 들면 뭐 부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여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관을 되게 리얼하게 보여줬다면 그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었겠지만 벽지의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, 동화 속의 뭐 한 장면 같은 이런 아름다움으로 연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섭취하고 나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뭐 그런 효과가 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. 예전에 왜 해모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많잖아요, 그 미장센이. 근데 슬픈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상하게 더 슬프게 만드는 효과를 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런 뭐 저는 시대극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좀 새로움이 곁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와닿았다라는 게 이 드라마의 좀 특징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물들의 어떤 감정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 몰입하려면 사실 그 인물에 애정해야 되고 그 인물의 상황에 공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인물인 것처럼 계속 나를 투영해서 이걸 보게 돼야 되는데 그 몰입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초반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효과적으로 빌드업을 하더라고요.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에서 우리 글로리에서 미친 연기 보여줬던 그 엄애란 배우가 엄마 역할로 나와요. 해녀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이 배우가 딸인 애순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을 너무 절절하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보여줘요. 그러니까 1부 만에 그 둘의 관계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상실됐을 때 애순의 입장에서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. 어떻게 이렇게 1부 만에 그 한정된 대사와 장면 속에 이런 뭐랄까 몰입감을 주는 관계를 보여주게 하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시대극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속도감 있는 편집이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이른 시간에 몰입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감정적인 걸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준다는 면에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뭔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4부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12부가 어떻게 펼쳐질까 사실은 뭐 더 할 얘기가 있어? 라고 막막해지기도 할 텐데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이더라고요, 저는. 그리고 좋았던 거는 오랜만에 봤던 그 김용림 배우, 아마 어린 나이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배우인데 너무 반가웠고요. 김용림 배우. 그 특유의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, 할머니 상을 또 보여주는데 그것도 마냥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었고 우리 나문희 배우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냥 이렇게 화면 나와서 몇 대사 안 해줘도 너무 좋은 그 느낌. 그리고 엄지원 배우가 앞으로 아마 12부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순이와의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냥 설득력 있어요. 갈등이.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부 정도 됐을 때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12부 동안에는 같은 편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기대. 그리고 엄지원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, 특기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얄미울 수도 있지만은 또 정감 가게끔 또 해주는 그 느낌을 풍겨주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대가 또 많이 됐었고요. 그리고 오정세 배우도 12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. 오정세 배우가 또 매력이 또 만만치 않은 배우인데 어떤 역할을 할까 기대가 됐었고 정혜균 배우는 앞서 4부 동안 굉장히 또 역할을 잘해줬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은 그런 삼촌 하나쯤 있었던 것 같거든요, 저는. 아주 올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심 인물의 반대편에 서서 그 분위기를 막 주도해가고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 삼촌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줬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. 그래서 4부작 동안 여러분께 이렇게 강추할 만큼 좀 인상을 줬던 드라마를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12부 동안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아이유, 그러니까 애순이의 딸로 나오는 금명이 역시 또 아이유 배우예요. 저는 이 장치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머니와 지금 딸의 삶이 보여주는데 동일한 배우를 쓴 거죠. 근데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삶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더 직접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엄마의 삶과 딸의 삶이 이어진다, 연결된다. 그래서 상황과 시대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감정이 연결될 수 있다. 그리고 엄마의 삶이라고 하는 거 평소에 생각해보기 힘든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 공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두 역할을 어떻게 보면 동일 배우로 배치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연출에 되게 기대가 되게 하는 요소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12부 앞으로 펼쳐갈 땐 딸 금명, 아이유 애순의 딸 금명의 어떤 삶과 그가 마주하는 어떤 뭐 다양한 난관들을 또 금명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또 오늘날에 더 가까운 시대를 또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도 또 재미 요소이지 않을까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끝으로 제목 폭삭 소가수다. 뭐 저도 이거를 이번에 뜻을 알게 됐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제주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목이 왜 이럴까를 너무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. 인생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 말을 건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제 공개됐던 만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드라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한 16부 정도 다 보고 나서는 어떤 감상이 드는지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또 좋은 영화 드라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